잘하는 사람들은 뭐가 다른 거지? 저 사람 어떻게 성공한 거지? 분명히 내가 들인 돈으로 할 수 없는 퀄리티를 가져오시는 거예요. 이걸 더 잘한다고 해서 내가 돈이 더 들어오는 게 아닌데 나는 왜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거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이드 인터뷰의 두 번째 손님을 모셨습니다. 장수연 PD님인데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먼저 구독자분들 위해서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저는 지금 MBC라는 방송사에서 라디오 PD로 일을 하고 있고요. 라디오 PD는 한 프로그램을 여러 PD들이 이어달리게 하듯이 진행이 돼서, 그래서 제가 그동안 했던 프로그램은 김신영 씨가 진행하시는 정오의 희망고, 꿈꾸는 라디오, 작년에는 이석훈 씨랑 같이 브런치 카페라는 프로그램을 런칭을 했고요. 제가 아기를 낳게 되면서 4권의 책이 나왔어요. 제일 최근에 나온 책이 이제 기획하는 일, 만드는 일이라는 책을 너무너무 재밌게 읽었습니다. 네. 지금 담당하고 계신 라디오 프로그램은 어떤 거죠? 라디오 편성기획팀이라고 라디오국 안에서 되게 주민센터스러운 어떤 부서가 있어요. 민원들을 처리하는 그런 부서고, 그걸 하면서 라디오 북클럽이라고 지금 김겨울 씨가 진행하고 계시고 그 프로그램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진짜 라디오 퀴즈였거든요. 정말요? 네. 어쩐 선한 기운이 느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재밌어요. 네. 직접 팟캐스트도 진행을 하신 네. 거잖아요. 네, 맞아요. 어떻게 시작하고 기획하게 네. 되셨던 건지가 네. 궁금해요. 네. 라디오 PD의 업무라는 것이 시작과 끝이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내 프로젝트다라고 할 만한 게 되게 애매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일을 하는 순간에 내 것이 아니라고는 또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런 식으로 10년 넘게 이제 일을 해오다 보니까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를 맺을 수 있는, 나만 잘하면 되는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좀 드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글 쓰는 거는 나만 잘하면 되는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은 늘 가지고 있었고, 또 하나의 지점은 10년 넘게 프로그램 연출을 했는데 이거는 내가 성공시켰지, 말하자면 이제 대표작 같은 거가 또 자신이 없더라고요. 정오의 희망곡을 내가 성공시켰다고 할 수 있나? 그거는 이미 성공한 프로그램이었었거든요. 굉장히 잘 되고 있는 프로그램이고, 안타깝게도 문을 닫아야 했던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좀 욕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잘하는 사람들은 뭐가 다른 거지? 저 사람은 어떻게 성공한 거지? 나도 잘하는 방법을 좀 알고 싶다. 성공작이 어떻게 탄생하는 건지 좀 들어보고 싶다. 그 다음에 팟캐스트는 라디오 PD로서의 정체성이 아니라 오디오 매체를 제작하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좀 가져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비지상파 오디오 콘텐츠를 만들어보는 경험을 해봐야겠다. 사람들이 찾아서 이걸 콕 집어서 들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보는 경험이 저의 업무에도 되게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팟캐스트라는 형태를 찾게 된 거죠. 성공한 PD들을 인터뷰하는 콘텐츠, 그리고 그것을 책으로 완결하는, 이게 이렇게 이어지게 된 것 같아요. 라디오에서 했던 일을 어떤 그 플랫폼 힘을 활용해서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서 사람들이랑 연결이 되는 그런 관점에서는, 저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내가 지금 하는 일들을 이렇게 A부터 Z까지 다 한다고 했을 때 어떤 플랫폼을 활용해서 해볼 수 있을까? 라는 맥락에서도 저는 되게 흥미롭습니다. 그러면 이 책으로는 어떻게 연결이 된 거예요? 저는 사실 이 팟캐스트가 대박 날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팟캐스트 하면 딱 생각나는 대표적인 채널들이 있잖아요. 듣동라라든지 조용한 생활이라든지. 저는 사실 그런 걸 만들고 싶었어요. 이거는 좀 잘 될 것 같다. 왜냐면 유명한 PD님들이 나오시고 계시니까. 근데 생각보다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계속 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건 이제 뒤에서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제 특기가 저는 계속하는 거예요. 잘 안 돼도 그냥 일정한 기간 이상은 끌고 가 보는 거는 제가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성공을 맛보기를 원했으나 달콤한 성공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마무리하면 좋을 것인가, 어떤 이야기를 완결된 형태로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내놓고 그걸 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는 매체잖아요. 책은 그런 형태로 마무리가 되면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이어왔던 내가 뿌듯할 것 같다,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고, 인터뷰를 하면서 너무 아까웠어요. 이건 더 많은 사람들이 알면 좋겠는 이야기들이다. 결정적으로 우리 그 편집자분께서 제안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터뷰 하신 분들이 네. 진짜 사랑받았던 프로그램 엄청 맞아요. 많잖아요. 네네. 지상파뿐만 아니라 네. 종편이랑 네. 케이블이랑 넷플릭스까지 다뤄져서 저는 더 음. 재밌었거든요. 네. 그럼 이분들을 섭외를 다 하신 거죠? 그쵸. 그럼 아는 분들도 계셨고 네, 맞아요. 그냥 대뜸 전화한 분도 있었고. 와 시작이 되게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두려울 수도 있잖아요. PD님은 좀 그런 두려움을 느끼는 편이세요? 책에서 보면 네. 수신지 작가님이랑 김보통 작가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시작은 너무 쉽다. 맺는 것이 훨씬 어려운 작업이고 중요한 작업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 말을 가져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작은 어렵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대신 계속하는 걸 쉽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와. 제가 좀 그런 스타일인데 어떤 시작을 두렵게 하고 되게 부담을 느끼게 하는 요인이 있을 거예요. 이 프로젝트가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 일일 경우에 성공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어떤 지점들이 있을 거고 혹은 뭐 여러 사람의 운명을 같이 짊어지고 시작해야 되는 일일 경우에 또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좀 냉철하게 판단해서 나를 두렵게 하는 어떤 요인들을 제거할 수 있는 한은 제거하고 시작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근데 한번 그렇게 시작한 일은 계속하는 게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하는 걸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한번 관성이 붙으면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잖아요. 한번 세팅하는 게 사실 제일 어렵지.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그냥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다 보면 시간이 쌓였을 때 힘이 분명히 있어요. 40명이 넘는 분들을 인터뷰를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2년이 넘는 시간이 이제 걸렸어요. 거기서 오는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이 책만을 위해서 딱 10명만 인터뷰했으면 더 깊이가 떨어졌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되게 시작을 빨리 하고 계속하는 거를 조금 어려워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난 왜 이렇게 하나에 뭔가 집중하고 오랫동안 하는 걸 잘 못하지?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라디오 프로그램을 15년 이렇게 만들면서 알게 된 건데 잘하는 것보다 오래 하는 게 더 쉬워요. 잘하는 건 되게 어려워요. 진짜 잘하는 것보다 오래 하는 게 쉬운데 오래 하면 보통 잘하게 돼요. 그게 이제 제가 좀 배운 점인 것 같아요. 네. 너무 영감. 오래 하세요. 근데 진짜 저는 이 책에 있는 프로그램 10개랑 이분들이랑 나눈 대화 자체가 다 영감이었는데 PD님이 적어주신 코멘터리들이 너무 좋았거든요. 네네. 근데 되게 위로를 많이 받은 구절이 있었거든요. 네네. 첫 저 번째, 잠깐 나가 있어도 내가 무슨 예술가도 아니고라고 자조하면서도 예술을 하던 많은 직업인을 떠올린다. 그것은 창작자가 가진 노동자로서의 면모였다. 노동자이기만 한 노동자가 아니라 예술가이고 싶은 노동자이기 때문이었다. 우리 모두에게는 지금 하는 일에 몰입하고 싶은 마음, 아름답고 완성도 있게 일을 해내고 싶은 마음, 상품보다 작품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다. 제가 이 부분을 읽고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이상한 게 아니구나? 라는 위로도 받았고요. 내 안의 예술가를 깨웠다가 잠재웠다가 적절하게 다독여가며 일하느라 괴로운 건 내가 아직 창작자 예술가로서의 존엄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일 것이다. 이걸 읽으면서 내가 그래서 괴롭구나. 네, 맞아요. 육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 구절에 공감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기획하는 일, 만드는 일을 하고 있고 되게 다양한 작업자분들을 모두 파트너로서 이렇게 팀으로 꾸려서 일을 하다 보니까 중간자이자 그런 매개자로서의 내 역할은 이런 거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런 맥락에서 힘든 클라이언트도 있을 수가 있고 뭔가 일할 때 좀 생각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하셨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이 구절을 썼을 때는 사실 저랑 같이 일했던 그 파트너 분들을 향해서 하고 싶은 말이었어요. 라디오 공개 방송 같은 걸 할 때 예산은 한정돼 있고 잘 만들고 싶고 되게 욕심쟁이 같은 마음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잖아요. 무대 감독님, 조명 감독님, 뭐 음향 감독님, 뭐 세트 만드시는 분들, 이제 가수들, 출연자들한테 업계 최고의 대우 막 이런 건 못 해드려요. 라디오는 특히 그래요. 제작비가 많지가 않아서. 그런데 분명히 내가 들인 돈으로 할 수 없는 퀄리티를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때 그 감동이 있어요. 맞아. 홍유빈 감독님. 사랑합니다. 이분한테는 그냥 이 작업 자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걸 완성도 있게 멋지게 만드는 것 자체가 이 사람한테는 되게 큰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그런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고 이분들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만들면서. 그리고 그게 또 저이기도 하고 저는 어쨌든 직장인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하라고 하는 일을 해요. 나한테 주어진 일을 해요. 이걸 더 잘한다고 해서 내가 돈이 더 들어오는 게 아닌데 나는 왜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거지? 돈 더 들어오는 거 아니니까 그냥 적당히 할까? 라고 하면 내가 더 행복할까? 그렇지는 또 않잖아요. 우리는 왜 다 이렇게 일하고 있는 걸까? 그 무대 감독님은 왜 그렇게 일하고 있고 나는 왜 이러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에 대한 답이었어요. 제가 나름대로 내린. 왜냐면 그건 우리가 예술가로서의 면모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고 그것은 나의 자존하고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이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이런 문장을 쓰게 됐고, 내가 드린 돈보다 훨씬 더 멋진 퀄리티의 작업물을 가져오신 분한테 내가 할 수 있는 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진심으로 그분의 작업물에 찬사를 보내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렇게 했을 때 제가 기분이 좋은 거죠. 감독님 너무 멋있고 이 작업물 때문에 이 공개 방송이 정말 멋져졌다. 표현을 진심으로 했을 때 그분한테도 그게 만족감일 거라고 생각해요. 클라이언트의 어떤 그 요구와 나의 예술가로서의 욕망이 부딪힐 때 그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작은 아씨들 연출하신 김희영 감독님이 이제 그런 말을 반복해서 하세요. 나한테 제일 중요한 건 시청률이었다. 근데 그거는 김희영 감독님이 할 수 있는 말이지, 회사가, 방송사가 김희영 감독님한테 너한테 제일 중요한 건 시청률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로서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으로서 나의 마음가짐인 거지, 클라이언트가 그렇게 말을 하는 순간 그 작업물은 되게 이상한 데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클라이언트 혹은 그게 이제 매체로 가면 시청자나 청취자가 되겠죠. 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지기를 원하지만 정말로 그분들이 뜻하는 대로만 하면 만족스러워하질 않아요. 드라마나 뭐 이런 걸 예를 들면 시청자들이 원하는, 내가 생각했던 그림대로만 흘러가면 그 드라마가 재밌을까요? 더 깊은 곳에는 그런 욕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걸 가져와줘. 이게 사실 있잖아요. 그 창작자는 그걸 맞춰야 되는 거예요. 네가 말하지 않은 너의 그 니즈가 무엇인지를 스무고개 하듯이 이거야? 이거가 이렇게. 근데 그걸 맞추게 하는 그 길을 찾아가는 힘이 내 안에 있는 창작성, 예술가로서의 면모 이런 거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이 말하는 그 액면 그대로 한다고 해서 그게 맞춰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같이 일하는 좋은 클라이언트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마법이 일어난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제일 좋은 에너지가 나오게끔 판과 권한 같은 거를 드렸을 때 사실은 이쪽에서도 바랐던 그림이 나올 때 그거를 목격하는 순간이 맞아요. 저도 너무 제일 기쁜 것 같아요. 그냥 전체적으로 다 이거 책 정리하면서도 관통하는 메시지나 제일 영감받았던 부분들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해요. 제가 아까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잘하게 됐는지가 궁금해서 시작한 팟캐스트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몰랐던 저의 마음을 발견한 게 있는데, 잘하는 사람들은 뭔가 다른 종족일 거야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대단한 사람들은 뭔가 대단한 면모가 있을 거야.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마음이 편한 거예요. 왜냐면 나는 그런 대단한 면모가 없으니까 내가 이 성공을 못 이룬 거지. 근데 성취를 이룬 사람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고 나고 이런 거를 이분들을 만나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라고 해서 뭔가 뭐 엄청난 재능, 뭐 엄청난 운, 특별한 어떤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나랑 똑같은 이런 고민을 헤쳐나가고 비슷한 어떤 장애물도 만나고 고민도 하고 이러면서 그걸 이룬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나도 변명할 여지가 없는 거죠. 진짜 엄청난 재능 이런 거는 있을 수도 있겠죠. 주커버그나 뭐 이런 게 있겠죠. 재벌 막 되고 싶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막 일론 머스크 되고 싶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저는 이분들이 제가 이루고 싶은 지점이었거든요. 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 이렇게 사람들이랑 공명하는 콘텐츠가 나한테서도 나왔으면 좋겠어. 일론 머스크가 아니라 저는 이분들이 저의 입 닫고 싶은 지점이었어요. 그랬을 때 이런 분들이 비슷하구나. 비슷하게 고민했고 비슷하게 열심히 했고 그런 게 저의 어떤 변명의 여지를 없애준 것 같아서 그게 저한테는 인사이트였어요. 네. 너무 좋은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아까도 이제 조금 설명해 주셨는데 계속하는 게 쉽다고 하셨잖아요, PD님은. 네. 그 계속하게 만드는 원동력은 어떤 거예요? 오늘에 대해서는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거. 이게 쌓였을 때 언젠가 나도 생각지 못했던 결과로 올 수도 있겠지만 그게 오늘이 아니라고 해도 그냥 하는 거 진짜. 우리가 막 오늘 하루 일상에 엄청 큰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그냥 그 순간순간에 하는 거잖아요. 일을도 그런 식으로 하면 길게 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길게 하려면 비효율성을 좀 참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거 한다고 해서 이게 크게 뭐 그럴 것 같지 않은데 라는 순간들도 그냥 넘겨야 오래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효율적인 것만 해서
정말 가성비 있게 되게 작은 걸로 음. 큰 뭔가를 이루겠어라고 하면 하나하나를 무언가를 할지를 선택하는 게 되게 어려워지잖아요. 네, 네. 네. 일단 하기로 시작했어. 이거는 하는 게 맞다고 내가 결론이 났고 잘 준비해서 시동을 걸었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좀 비효율적인 것도 넘기면서 그런 날도 있는 거죠. 비효율적인 날도 있고 또 하다 보면 늘 그렇지는 않잖아요. 늘 그러면 이제 점검해 봐야 되겠지만 네.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네. 좋은 말이 많은데요. 기획하는 일, 만드는 일을 계속 해오고 계신데 여기에 좀 영감을 받는 방법이 있으세요? 예전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내가 음. 사랑하는 지겨움이라는 책을 썼을 때만 해도 첫 방송의 흔적들을 모으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이게 제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 멋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첫 순간을 모으는 걸 좋아했어요. 이게 재밌거든요. 가수 타블로 씨가 네. 꿈꾸는 라디오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돌아서 시즌 2를 한 적이 있어요. 그 2의 첫 방송도 타블로가 떨어요. 하면서 제가 잘 안 떠는데 너무 긴장되네요. 막 이런 멘트들 하는 우와. 컷도 있고 뭐 김신영 진행자의 정호의 만곡 첫 방송이라든지 그런 클립들을 모으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게 되게 위로가 되거든요. 이 네네. 사람도 떨었어. 막 이런 느낌이 떨면서 시작했던 어떤 첫 방송을 지금 모습으로 만들어 오기까지 들어갔을 어떤 공력과 지나쳐왔을 시간들과 이런 걸 생각하면 그래 쉽게 되는 게 없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취미이자 공부이자 저한테는 그랬었는데 애가 셋이지 않겠습니까? 사치입니다. 그럴 수 없고 절대적인 시간 빈곤자이기 때문에 네. 영감이라는 게 어딘가 이렇게 딱 발견되고 이러지는 않다는 것에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꿰느냐의 문제인데 저는 대신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시간은 늘 가져요. 글을 쓰고 정리하면서 내가 지나왔던 시간들이 영감으로 만들어지는 시간이구나라는 거를 느꼈던 적은 있는 것 같아요. 일 자체가 엄청 영감을 많이 받을 제가 수 있는 그쵸, 늘 새로운 사람들을 일인 것 만나게 되는 네. 일이다 보니까 라디오 PD 꿈은 언제부터 가지고 아. 계셨던 거예요?